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A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신수연입니다. 오늘 PYSR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Explainable Anomaly Detection Framework for Predictive Maintenance in Manufacturing Systems입니다. 본 논문은 저희 연구실의 최희정 선배님께서 2022년에 어플라이드 소프트 컴퓨팅에 제출하신 논문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제조 시스템은 스마트 매뉴팩처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란 머신러닝이나 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통합해서 제조 시스템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특히 다양한 머신러닝 알고리즘 중에서 이상탐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 이상탐지라는 것은 제조 시스템에서 생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운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상탐지에 대한 접근법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문가 지식 기반 접근법입니다. 말 그대로 이는 전문가들의 경험에 기반해서 비정상적인 패턴을 규칙으로 정의를 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전문가 지식 기반 접근법은 아무래도 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개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스템의 유효성이 전문가의 지식에 크게 의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입사원의 경우에는 제조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상탐지를 할 수가 없고, 오랫동안의 노하우나 지식을 쌓은 전문가만이 이 전문가 지식 기반의 이상탐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센서 간의 복잡한 관계를 한 번에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 기반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는 제조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계적 방법이나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을 해서 이상을 진단하는 방법론입니다. 이 데이터 기반 접근법에도 역시 한계점이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자체로 인한 한계점입니다. 즉 실제 제조 현장에서는 라벨이 있는 데이터가 매우 희소합니다. 이상 탐지라는 것은 어떤 설비나 시스템에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를 라벨로 정의를 할 수 있어야 이를 학습을 시킬 수 있을 텐데요. 대부분의 제조 시스템이 대부분은 정상인 상황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이상 상황에 대한 라벨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디텍트하는 타이밍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기반 접근법은 현재 상태가 비정상인지에만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들어온 데이터를 보았을 때 현재 상태가 비정상이다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설명 가능성입니다. 고장 탐지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고장이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어떤 센서 데이터를 보고 이 고장이라고 탐지를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이 설명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레임워크는 설명 가능한 비지도 학습 기반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즉, 제조 시스템에 계획되지 않은 셧다운을 예측을 하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센서에 상대적인 영향 점수를 제공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피리어드 인디펜던트한 프레임워크가 있고 리얼타임 피리어드 인티그레이티드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먼저 피리어드 인디펜던트는 9가지의 이상을 탐지하는 모델들 중에서 최적의 모델, 즉 이상을 가장 잘 탐지하는 최적의 모델을 찾고 여기에 샤프라는 모델 해석 방법을 적용해서 각 센서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사용한 9가지 이상 탐지 모델은 다음과 같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시간의 피리어드 인티그레이티드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위에 피리어드 인디펜던트한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가동 중단이 조기에 탐지될 때 경보를 울리고 원인을 알려주는 실시간 프레임워크입니다. 실험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검증으로는 실제 화학공정 데이터셋을 사용한 실험으로 이 제한된 프레임워크의 유용성을 평가했습니다. 즉, 본 연구의 컨트리뷰션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자면 첫 번째로 조기 경고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해서 실제 제조 시스템에서 예기치 않은 가동 중단에 대한 조기 경고 징후를 탐지하는 비지도 이상 탐지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즉 9가지의 이상 탐지 모델을 조사해서 실제 가동 중단이 발생하기 전에 비정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센서가 이상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을 해서 이 감지된 이상 현상의 근본 원인을 식별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연구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제조 시스템에서의 이상 탐지에 대한 다양한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그 라벨의 유무와 라벨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 세미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 마지막으로 언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도 접근법은 모든 데이터에 정상 또는 비정상의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라벨이 붙어 있는 데이터셋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를 패턴 인식이나 이진 분류 문제로 정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미 슈퍼바이스드 어프로치입니다. 주로 정상 데이터만으로 모델을 학습시켜서 비정상 데이터를 테스트 단계에서 분리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원클래스 스포트 벡터 머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지도 접근법입니다. 레이블이 없고 정상 데이터의 고유한 특성만을 이용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것입니다. 주로 거리 기반의 방법이나 오토인코더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접근법입니다. 기존 데이터 기반 접근법의 한계를 보면 먼저 미리 이상을 탐지하기가 어렵고 이상 징후가 이미 발생했을 때 이상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상 징후는 탐지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식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도학습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도학습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서 라벨이 부족한 실제 현장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들과 어떤 그 특징들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정상 데이터만을 훈련 단계에서 사용한다라는 특징과 그 다음에 미리 이상을 탐지해서 조기에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특징, 그다음 마지막으로 그 이상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는 특징, 이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기존 방법론이 이를 해결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표로 그린 그림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어프로치들에 대해서 모든 특징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프레임워크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명 가능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는 라임이라는 방법입니다. 이는 특정 데이터 인스턴스 하나에 대한 예측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떤 종류의 머신러닝 모델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모델 어그노스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 방식은 어떤 설명 대상의 인스턴스가 주어지면 그 주변으로 가상의 샘플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이 샘플 데이터들을 블랙박스 모델에 넣어서 예측값을 얻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들이 원래의 설명 대상 인스턴스와 얼마나 가까운지에 따라서 이 가중치를 부여를 하게 되고,
이 가중치가 부여된 샘플 데이터와 예측값을 가지고 이해하기 쉬운 간단한 모델을 학습시켜서 예측의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SVM 분류기와 같이 성능은 좋지만 해석이 어려운 어떤 모델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로지스틱 리그레션 모델처럼 설명 가능성은 높지만 성능이 상대적으로 낮은 모델을 대리 모델, 즉 쉬운 모델로 사용을 해서 해당 모델의 개수를 기반으로 모델의 판단 메커니즘을 어림짐작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좀 복잡한 SVM 같은 모델에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조금 간단한 모델을 사용을 하는 경우에 성능의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SVM의 학습 메커니즘과 로지스틱 리그레션의 학습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모델 학습의 중요한 변수는 어떤 모델을 쓰나 중요하게 쓰일 것이라는 직관에 의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풋을 통해서 이 블랙박스 모델을 통과를 하게 되고, 이 블랙박스, 앞서 설명드린 SVM과 같은 블랙박스 모델 대신에 내용을 잘 알 수 있는 간단한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같은 모델로 대체를 한 이후에 이를 이용을 해서 이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샤플리 값을 이용하는 샤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해석 기법들을 통합한 프레임워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샤플리 값이라는 것은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값입니다. 샤플리 값이라는 게임 이론 개념을 사용을 해서 예측을 해석하는 방식이고,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샤플리 값은 예측에 대한 특정 피처의 평균 한계 기여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한계 기여도는 이 특징이 해당 특징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블랙박스 모델 예측값의 차이를 비교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모든 특징 조합에 대해서 이 샤플리 값을 계산을 해서 각 특징이 최종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공정하게 분배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이 베이스 레이시라는 것은 모든 피처 값이 없다고 이 피처의 값이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 모델이 예측하는 기본 확률입니다. 각 피처의 샤프 값을 즉 기여도를 더하거나 뺐을 경우에 최종 예측 값이 0.4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의 지금 이 특징들이 이 아웃풋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이 모델에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샤플리 밸류를 이용을 해서 설명 가능성을 추가를 하게 되면 이 각각의 항목들이 이 아웃풋을 내는데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 0.4를 내는 데에 있어서 이 각각 0.1, 0.1, 0.3, 마이너스 0.3, 그리고 0.4를 계산을 하게 돼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설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실 유튜브 채널에 XAI라는 스터디를 진행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논문 메서돌로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멀티베리어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있고 피리어드 인디펜던트 프레임워크와 피리어드 인티그레이티드 프레임워크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피리어드 인디펜던트 프레임워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전처리를 설명드릴 텐데요. 앞서 그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는 다별량의 시계열 데이터입니다. 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에는 플랜드 그리고 언플랜드 셧다운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데이터의 결측값 처리는 이전 시점의 유효한 값으로 대체를 함으로써 실시간 시스템에 적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의 효율적인 구현을 고려한 것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할은 실제 가동 중단 로그를 기준으로 해서 전체 데이터셋을 여러 개의 서브 데이터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예측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위에 각 서브 데이터셋들을 정상 기간과 예측 기간과 비정상 기간으로 분리했습니다. 정상 기간은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시점의 데이터를 의미하고, 예측 기간은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점의 데이터, 즉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미리 조기에 예측하고자 하는 그 기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비정상 기간의 같은 기간은 가동 중단이 실제로 발생한 지점의 데이터입니다. 모델 평가의 방법은 이상 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 이상 탐지 앞에 말씀드렸던 9개의 후보 이상 탐지 모델들의 적합성은 이 이상 점수가 얼마나 일찍 높아지기 시작하는가를 기준으로 비교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상 점수가 정상 기간 후반부와 예측 기간에서 더 일찍 상승하기 시작하는 모델일수록 미리 가동 중단을 예측하는 데 더 적합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이상탐지의 모델은 밀도 기반의 유형과 모델 기반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밀도 기반은 밀도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분류를 했을 때 밀도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의 데이터는 정상 데이터이고, 밀집도가 낮은 영역에 위치한 데이터는 비정상이라는 유형의 방법입니다. 특정 인스턴스의 국소적인 밀도가 다른 데이터보다 현저하게 낮을 경우에 그를 이상으로 탐지하는 방법입니다. 모델 기반의 방법으로는 특정 통계 모델 또는 머신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이상을 식별하는 방법인데요. 이 두 가지의 모델의 유형을 모두 포함해서 총 9가지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모델을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각 모델의 특징과 이상탐지의 원리를 나타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제 구성 기반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샤플리 값을 이용을 하는데요. 앞서 related work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프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게임 이론을 기반으로 각 피처가 예측값에 기여하는 정도, 즉 샤플리 밸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이 phi j를 계산하는 수식을 보시면 f가 전체 변수 집합, s가 j 번째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부분 집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j 변수의 포함 여부가 모델 예측값을 얼마나 바꾸는지에 대해서 모든 부분 집합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평균을 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샤플리 밸류가 큰 변수는 높은 이상 점수에 크게 기여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이는 셧다운의 원인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Period Integrated Framework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골드 레퍼런스 셋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설비 가동 직후나 셧다운 직후에는 안정적인 정상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각 정상 기간, 즉 두 셧다운 사이에서 랜덤 샘플 추출을 한 후에 통합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더 다양한 정상 분포를 반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골드 레퍼런스 셋은 초기 정상 데이터의 기준점 역할을 하는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시면 이 Period Integrated Framework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 Period Independent Framework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이상탐지 모델을 선택을 한 후에 이 실제 제조 현장의 환경에 맞춰서 Period Integrated Framework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다별량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결측값을 처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이상 탐지 모델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아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 아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하면서 주요 변수, 즉 주요 센서의 영향도 점수를 앞에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퍼런스 셋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아노멀리 스코어를 계산을 한 후에 이 스레숄드가 아노멀리 스코어보다 높은 경우에는 바로 알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스레숄드보다 스코어가 높은 경우가 20번 이상 발생을 하는 경우에 알람을 발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노이즈로 인한 오탐을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람을 발생시키는 조건이 된 경우에는 모델의 해석 가능성 방법까지 사용을 함으로써 루트 컷을 함께 그 알람과 함께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에 이 분기에서 트레시홀드가 넘지 않는다면 이 시퀀스를 따라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트레시홀드보다 스코어가 작은 정상인 상황이 10번 이상 발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 레퍼런스 셋을 업데이트하는 방향으로 시퀀스가 흘러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새 레퍼런스 셋이 골드 레퍼런스 셋의 크기보다 큰 경우에는 골드 레퍼런스 셋 대신에 이 새로운 정상 데이터를 레퍼런스 셋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알고리즘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실제 현장에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 시스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데이터는 3년간 분 단위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변수는 총 31개의 변수로 압력, 전류, 전력, 온도 등의 변수가 있습니다. 시스템을 나타내는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대기압의 공기가 압축기를 거쳐서 원자로에서 산화가 되고 열 교환기 및 흡수탑을 통과한 이후에 일부는 다른 공정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팽창기로 향하는 복잡한 공정입니다. 이 데이터에는 6개의 계획된 셧다운과 또 6개의 계획되지 않은 셧다운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처리 및 세팅 과정을 보시면 결측값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시스템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바로 이전 시점의 값으로 대체를 했고, 데이터 분할은 전체 정지 12번의 정지를 기준으로 해서 서브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 각 서브 데이터셋은 다시 정상과 예지, 비정상 기간으로 나뉘게 됩니다. 정상과 비정상 데이터는 생각하시는 것과 같이 정상인 상황과 비정상인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연구에서 하고자 했었던 미리 그 이상을 탐지하는 예지 기간의 경우에는 정지 시작 시점의 6시간 전부터 예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엔지니어의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설정한 시간입니다. 앞서 말로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6개의 계획된 셧다운이 있고 6개의 계획되지 않은 셧다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셧다운을 기준으로 해서 이 데이터를 나눈 것이고요. 하나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다운이라는 것이 설비가 다운되었다 할 때 비정상 시작 시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기간이라는 것은 설비가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기까지의 이 기간을 비정상 기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비정상이 시작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6시간 전부터가 예지 기간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노멀 피리어드 같은 경우에는 이 비정상 시점의 사이에 있는 부분을 노멀 피리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한 변수가 이 정상 기간과 예지 기간, 비정상 기간에서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예시로 나타낸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목표는 이 비정상을 예측하기 전에 예지 기간에서도 이 이상 점수가 이상하게 나오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가를 실험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세팅은 먼저 첫 번째 실험으로 그 프레임워크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피리어드 인디펜던트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실험입니다. 다양한 그 이상 탐지를 위한 모델들을 다음과 같이 사용을 했고, 이 모든 모델에 대해서 이상 점수를 계산하고 정교화해서 어떤 모델이 이상 탐지에 좋은 모델인지를 비교했습니다. 평가를 할 때에는 정지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 즉 비정상 기간에 높은 이상 점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을 했고, 예지 능력에 대한 평가로는 예지 기간 중 또는 그 이전에라도 더 높은 이상 점수가 생성되는지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예지 기간에 이상이 탐지가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X는 예지 기간에 이상이 탐지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 이상의 경우에 예지 기간이 아니라 이상 상황의 경우에는 모든 이 O나 X 표시에서 모두 탐지가 되었다고 보고, 이 O나 X는 예지 기간에 대해서 이상을 탐지했는지 여부를 이상을 탐지했는지를 나타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5번의 계획되지 않은 셧다운에 대해서 각 모델이 예지 기간에 이상을 탐지했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이고, 보시면 이 iForest가 첫 번째의 비계획 셧다운을 제외하고는 예지 기간에 모두 탐지를 해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을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이상 점수를 나타내는 그 Y축이 되겠고, 이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상 점수가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시면 각각의 모델들이 이상을 미리 탐지한 경우도 있고, 잘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A 같은 경우에는 예지 기간 이전에서부터, 즉 정상 기간에서부터 이상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이 LOF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불안정하게 이상 점수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H번의 MSCREAD 방법론의 경우에는 이상 탐지보다 오히려 정상 시점에 이상 점수가 더 높게 나오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eriod Integrated Framework입니다. 앞의 실험에서 이상 탐지의 가장 우수한 예지 성능을 보였던 iForest 모델을 기반으로 실험을 진행을 했고, 이 실시간 프레임워크에서는 이상 점수를 산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센서, 즉 어떤 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끼쳤는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이 이상 점수와 변수의 중요도까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엔지니어의 도메인 지식과 이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상 점수의 임계값을 0.625로 설정을 하고 있고, 이 이상 점수가 임계값을 연속적으로 2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 알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로는 경보가 울린 시점과 실제 정지 발생 시점을 비교를 하고 있고, 이 프레임워크의 신뢰도 평가를 위해서 정상 기간 동안에서도 오탐지율, 즉 false 알람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도 함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설명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팅도 나와 있는데요. 각 비계획 정지, 즉 unplanned shutdown에 대해서 각 변수의 평균 샤플리 값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계획 정지의 근본 원인은 서지와 원자로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각 이 근본 원인들에 해당하는 주요 요인만을 사용을 해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가중합을 계산을 해서
각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 셰플리 값의 가중치를 곱한 합을 계산합니다. 이 근본 원인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의 가중합을 백분율로 변환하고 각 비계획 정지의 전체 시점에 대한 평균 백분율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원인의 이 주요 원인에 대한 가중치는 여기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통해서 나온 이 결과값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 주요 그 근본 원인이라고 했었던 서지와 원자로에 대한 그 세부적인 변수의 영향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먼저 여기에 서지에 대한 그 팩터들의 가중치들을 보시면 이 경우에는 이제 변수 17번이 가장 높은 영향을 끼친 것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원자로에 대한 영향의 변수들 간의 가중치는 이 26번 변수가 가장 높은 그 가중치를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 예지 기간을 얼마나 일찍 진단을 했는지, 예지 기간에 비정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얼마나 일찍 예상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결과값인데요. 이 첫 번째 비계획 정지 같은 경우에는 483시간 전에 일찍 진단이 되었고, 또 false alarm rate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골드 레퍼런스 셋 구축과 이 레퍼런스 셋의 알고리즘을 진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골드 레퍼런스 셋은 초기에 다양한 정상 기간을 포괄을 하고 있고, 레퍼런스 셋을 업데이트하는 로직을 사용을 함으로써 최근 정상 운영 데이터 분포에 적응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 이 각각의 그 계획되지 않은 셧다운에 대해서 얼마나 일찍 예측을 했는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보시면 이게 전체 기간에 대한 것이고, 이 두 번째 그림은 앞에 요 마지막 부분을 확대한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각각의 셧다운들에 대해서 이 초록색 예지 기간을 지나면서 이상 점수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는 실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상을 탐지하는 비정상 기간 이전에 비정상을 미리 예측을 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샤플리 값을 활용한 설명 가능성입니다. 트리 샤프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이상 점수와 반대되는 방식으로, 즉 이상 점수는 높을수록 이상이라는 것인데, 이 음의 값이 클수록, 즉 숫자가 작을수록 그 특징이 이상에 크게 기여했다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 각각의 셧다운에 대해서 서로 다른 그 변수들이 원인으로 탑5의 원인으로 선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시면 그 첫 번째 비계획의 정지의 원인은 서지로, 나머지 비계획 정지의 원인은 원자로로 식별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는 실제 정지의 원인과 피처들의 그 그림을 그렸을 때에 그 각 피처의 주요 원인들의 샤플리 값이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상의 원인으로 판단한 근본 원인과 앞에서 보여드렸던 여러 변수들, 즉 피처들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도 보시면 실시간으로 이상 점수와 변수의 중요도를 계산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그 이상으로 가기 전, 이제 노멀한 상황인데요. 이 노멀한 상황에서 예지 기간으로 가기 전에 아노멀리 스코어가 높아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변수들의 중요도를 함께 이상 점수와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상 기간에는 낮은 이상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 예지 기간이나 비정상 기간에는 높은 이상 점수를 표시를 하고 있고, 동시에 이 각 변수들의 중요도까지 표시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 문제점은 이상 탐지에 대해서 전문가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고, 대부분의 비지도 학습 방식은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는 있으나 조기에 탐지하고 또 세부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으로 정상 데이터만을 사용해서 조기의 비계획 정지를 예지하고 경고의 주요 원인까지 식별하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델의 구조는 두 가지의 프레임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9가지 이상 탐지 모델을 사용을 한 이후에 비계획 정지의 조기 경고 신호를 가장 잘 탐지한 아이포레스트 모델을 선정했습니다. 여기에 설명 가능성을 추가를 하기 위해서 샤프 기법을 적용을 해서 이상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했습니다. 실시간 프레임워크 구축으로 피리어드 인티그레이티드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아이포레스트 기반의 설명 가능한 이상 탐지 모델을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시킨 프레임워크입니다. 특징으로는 다양한 정상 데이터 분포를 담고 있는 골드 레퍼런스 셋을 사용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상 데이터를 축적을 함으로써 이 골드 레퍼런스 셋을 점진적으로 교체하여 정상 데이터 분포의 변화에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엔지니어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적인 정지 예방이 가능하게 하였고,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제 현장에서 생산성을 높이고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PYSR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